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관련해서 사형 선고를 받자 본인이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이 사형이라고 하는 아주 중압감이 있는 어마어마한 그 구형에 피고인이 굉장히 중압감을 느꼈을 텐데, 그런데 표정을 보면 굉장히 밝고 맑고 무엇보다도 그걸 웃어 넘겼다 하는 것은 적지 않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트루스 데일리의 조정진 편집인이 칼럼을 쓰는데, 특검이 사형 구형하자 윤 전 대통령이 활짝 웃은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입니다. 이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내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순간에 법정은 술렁이고 그 장면은 즉시 헤드라인이 됐던데, 헤드라인이 됐지만 그러나 더 큰 파장은 바로 그 직후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굳은 표정 대신에 활짝 웃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조롱과 분노 그리고 음모론까지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1시간 30분에 걸친 최후 진술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 웃음은 감정의 일탈이 아니라 정치적 그리고 헌법적 메시지에 가까웠다 하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웃는 것 자체가 조롱이나 아니면 본인이 분노가 나와가지고 분노를 참지 못해서 웃은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아주 정치적 헌법적 메시지를 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각오도 하고 있었고 내용도 알고 있었고 전체를 꿰뚫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은 단순한 변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쿠데타나 폭동이 아닌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행사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통령의 국가 긴급급 행사는 내란이 될 수 없다. 이런 이 마지막 그의 변론 문장은 그의 인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인식 위에서라면 사형 구형은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내란몰이의 극단적인 자기 고백, 그러니까 특검이 내란몰이를 해놔놓고 겁에 질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둘러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본인은 지금 여기 이번 그 선고 또 이번 재판을 쭉 보면 특검과 변호인들은 똑같은 사안을 놓고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그러니까 통역이 안 되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 하나는 러시아어, 하나는 아랍어, 이렇게 써가지고 똑같은 사안인데 각기 다른 대화를 하고 있는 이런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만큼 극명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과 대한민국을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걸 내란으로 몰고 가려고 하니까 그게 바로 내란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내란몰이의 극단적인 자기 고백이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이렇게 현대 문명 국가에서는 보기 힘든 광란의 칼춤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기관들이 내란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진술을 유도했고 거부하면 입건과 구속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이런 프레임 속에서 사형 구형은 수사의 정점이자 완결판인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웃은 이유는 특검이 결국 자신이 주장해온 정치적 수사, 과잉 기소의 실체를 스스로 증명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형이라는 그 무게가 전혀 무겁게 다가오지 않는, 그래서 저들은 처음부터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구나, 이렇게 해서 웃어 넘기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이런 걸로 봤다는 겁니다. 특히 그는 병력 규모나 무장 상태, 국회 활동 보장이나 계엄 해제 과정 등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내란이라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미 사문화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탄 없이 소수의 병력만 투입됐다는 것. 국회 계엄 해제 요구를 적극 수용한 대통령, 그리고 스스로 해제 담화를 발표한 최고 권력자를 내란 수괴로 처벌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국가 긴급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형 구형은 바로 그 지점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도저히 사형이 될 수 없는 걸 사형으로 만들고 있는, 억지로 내란으로 만들고 있는 그 연장성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그게 위협이 되지도 않고 본인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실소를 금치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웃음은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일부를 인용하면서 헌재조차도 국정마비를 타개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다는 겁니다. 자,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판단 기준은 다르지만 이를 근거로 해서 적어도 비상계엄의 동기는 이해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탄핵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예산 삭감하고 입법 폭주를 해서 그래서 뭔가 긴급한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이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사형이라는 최고형이 오히려 법정 밖의 국민에게 이 사건은 형벌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선택의 문제라는 메시지를 던진다고 본 것이다. 자, 이 사건은 형벌의 문제가 아니다.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내렸다 하는 것 자체부터는 이게 형벌을 할 수 없는 체제 선택의 문제거다. 죽거나 사는 거나, 자, 망하거나 흥하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다. 그럼 저들은 망하는 걸 선택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말하면서 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대목은 정치적 계산입니다. 사형 구형은 특검에게는 강경함의 상징이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순교서사의 재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를 주권자를 깨우기 위해서 비상벨을 올린 대통령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프레임 안에서 사형은 범죄에 대한 응보, 범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체제 수호자를 위한 정치적 응징으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정치적 응징. 그래서 웃음은 두려움의 부재,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두려움이 없는 상태, 그 서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그래서 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가장 내란 숙의 우두머리로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표정은 가장 밝고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또록또록 말했습니다. 전혀 위축되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 물론 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상계엄의 정당성이나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 투입의 적법성, 그리고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대한 반론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분명한데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형 구형 앞에서 웃는 이유는 감정의 둔감함이 아니라 이 재판을 유죄 무죄가 아닌 헌법 질서 해석의 최종 전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 죄를 짓고 유죄가 있는 사람이 사형 선고하면 비통해하거나 사과한다거나 용서해달라거나 선처해달라거나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헌법 질서의 최종 수호자로서 담담함을 드러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웃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이렇게 봅니다. 당신들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을 꺼내들었다면 나는 이미 이 싸움의 본질을 꿰뚫고 있고 드러냈다. 이렇게 무언의 선언에 가깝다는 겁니다. 재판부의 판단이 무엇이든 간에 그 장면은 오랫동안 한국 현대사에 아주 논쟁적으로 인상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자, 사형을 선고받고 웃는 사람 과연 몇 명 있었을까? 사형을 구형받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형 그 자체 무게가 너무나 없고 그걸 구형하고 있는 특검이 오히려 떠는 상황이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쨌든 역사적으로 정의의 심판, 역사의 심판 그 법정에서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